를 바빠가지고 못했네요. 오늘 3일인가 4일 만에 정치 코멘트를 하나요? 월요일부터 부산일보예요. 부산일보 한동훈 출마 여부 따라 여야 부산 북값 카드 달라진다. 2026년도 3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범여권 정명이 조국 하정우 물망. 야는 한동훈 박민식 장해찬 거론. 무소속 한정 대표 등판 확정된 민주 김두관 전 지사 등 투입 유력. 김선 장해찬 출마 가능성이 높아. 한동훈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두관이를 갖다 놓겠다는 지사를 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민주당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을 갖다가 민주당이 김두관이 나오면 한동훈이가 좀 힘들겠나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월 13일, 6월 3일 지방선거 부산시장을 출마를 위해 당내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공석이 될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갑이 전국적인 정치 격전지로 부상되고 있다. 여야 모두 친밀 지역 밀착형 인물과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 카드 사이에 전략적 선택을 놓고 됐어요. 고심하는 분위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13일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 예비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왔다. 전 의원은 이날 정청래 당대표 면담을 마친 후 후보 등록 방침을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모가 끝나면 다음 주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이후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이가 만약 여기서 당선된다면은 국민의힘당에 들어올 것인데 국민의힘당에서 한동훈이 깎아먹을 임을 보내면 국민의힘당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동훈이가 민주당 하겠어요? 전 의원은 부산시장 도전으로 공석이 될 불가분 여야를 막론하고 일찌감치 복수의 후보군이 거론된다. 보궐선거는 선거 준비 기간이 짧다는 특성상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거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죠. 짧으니까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찍어줘요? 눈에 익은 사람을 찍어주지. 이에 범여권에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명희 전 북구청장,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하고 김두관이 나오면은 한정우 청와대 A 미래기획수석, 야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석 전 의원, 정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붙으면은 누굴 찍을까요? 부산 사람이 조국인데. 그리고 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만만치 않은 인물인데. 그래도 이제 한동훈이가 만약에 이겨낸다면은 부산의 성격상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닌 한동훈을 찍었다면은 한동훈이는 다시 날개를 달고 국민의힘당에 들어올 수 있죠. 특히 북갑 판세는 한 전 대표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꽂힌다. 국민의힘에서는 제명대 무소속 신분으로 인한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을 찾아 구포시장과 온천천을 방문하기도 했다. 구포시장은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북갑이 위치한 곳으로 전 의원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북갑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언젠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연예인급이에요. 연예인급. 어떤 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이 한동훈이한테 사인을 받은 다음에 와락 달려가서 한동훈이 품에 안기는 사진이 나왔어. 내가 참 한동훈이를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 전 대표가 북갑에 출마한다면 이에 맞서 여권에서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준원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지사는 남해 출신으로 부산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인지도와 매운 학장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북구는 김 전 지사가 활동하는 경남 양산과 인접한 곳으로 북구와 경남 양산은 같은 생활권을 묶이기도 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북갑에 출마할 경우 장해찬 여의도 연구 부원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제 이게 국민의힘당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한동훈을 깎으려고 저쪽에
조국이라든지 그것은 통과시키 김두관이 통과시키 내버려두고 한동훈을 깎을 놈을 갖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갖다가 망치는 거죠. 이게 국민당이 자멸하는 이유예요.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북갑에 출마할 경우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됐다. 뭐 낙선한 사람 똑같다 출마시킵니까? 반면에 한 전 대표가 부산이 아닌 대구 출마를 선택할 경우에는 판세는 지역 밀착형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 근데 대구가 민주당이 절반이고 절반이 국민의힘당이면 많이 변심했어요. 지금 이 국민의힘당에 많이 실망했다는 소리죠. 최근 박 전 의원은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지역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경우 여권에서 대항마로 북구 사직을 잘 알고 지역 내 인지도가 높은 정명희 전 북구청장의 등판도 거론된다. 얼굴 안 사람을 찍어줄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한 11년 전에 완도로 기초를 했는데 뭐 그 사람보다는 이렇게 뭐 지역에서 잘 우리 인물이 알려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 아는 뭐 우리 그 전남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누구죠? 그 김대중 때부터 그 유망한 이 정치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누구예요? 김영록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해요 정치를. 다른 도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전남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어서 뭐 전영록을 나온다면 이번에도 지지해야 된다. 우리 인식에 딱 잘 박혀서 일 잘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이 박힌 사람 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은 뭐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체험해보고 잘하고 있다 싶으면 그 사람 찍어야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대표와 하정우 수석의 출마 가능성은 다소 낮아진 분위기다. 주 대표는 범여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 출마의 무게를 살리고 하 수석은 전 의원이 차출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가족 등 주변 만류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갑은 부산 후 국회의원 18석 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확보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려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까지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지금 대구가 절반은 민주당이 내주고 있어요. 이건 국민의힘당 홈그라운드를 이렇게 뺏기고는 국민의힘당이 살아남겠어요? 어디가 살아남겠어요?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도 지금 다 홈그라운드에서 TK는 국민의힘당의 본거지잖아요. 거기서 절반이 민주당을 갖다 지지해버린 건 국민의힘당이 장동희가 반성해야 돼요. 아니 국민의힘당을 줘야 되겠다는 데서도 왜 표를 못 얻습니까? 지 식구도 잡아먹고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 정치를 하니까 이렇죠. 오늘 부산일보 2026년도 3월 12일자 기사. 한동훈 출마 여부에 따라 여야 부산 북갑 카드 달라진다라는 기사였어요.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정치 코멘트가 계속 되겠습니다. 내가 서울 갔다 오느라고 한 3일을 정치 코멘트를 쉬었더니 맞고 난리 쳤네요. 오늘 동행미디어예요. 동행미디어라는 기사는 신문은 동행미디어라는 건데 처음인데요. 2026년도 3월 10일자 기사네. 초고가 1주택도 보유세 인상, 구윤철 주택 보유하면 경제적 손해. 초고가라니까 우리는 관계는 없겠지만 강남의 집도 문재인 정부 때 전부 중산층까지 다 갖다 색을 물어가지고 허리가 휘일 정도로 힘들었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금융, 주택 공급 통화 등 전방위적 종합 대책을 예고했다.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더불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를 손질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46년 전에 강남에다 집을 단독주택을 조그마한 걸 하나 사서 그것을 거기서 전부 애들 국민학교 때부터 다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중고등학교 다 그 46년이니까 이제 50대 됐죠.
그런 저기 집을 이제 우리가 11년 전에 귀촌하면서 그걸 임대를 놓고 왔죠. 귀촌한 집은 농가주택, 아주 허름한 농가주택이고. 근데 거주하지 않는다고 46년 살아온 그 집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거기서 우리 아들 뭐 한 살 땐가 지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나온 저기 그, 그 유산으로 가지고 산 집인데 그것을 가지고 없애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건 자기 일가지고 1주택인데도 보유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농사 짓고 지금은 땅 파고 농사 짓고 노인들이 85세 된 우리 남편하고 둘이 이딱 안도에 와가지고 농사 짓고 서울서 사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뭐 직접 농사니까 풍요롭고 바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미역도 그냥 채취할 수 있고 조개나 뭐 앞바다에 나가면 이거 주술 수 있고 바다에서는 무공해 이제 밭에서 무공해 씹어 먹고 그러니까 훨씬 우리는 서울 강남에 산 것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돈도 안 들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거기 뭐 1주택을 갖다가 저기 팔으라고 이러면 참 46년 가진 부모 유산으로 산 집을 그러면 안 되겠죠. 11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부 정책의 지향과 방향은 집 가진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한마디 함축돼 있다고 말했다. 평생 그것이 우리 가족의 역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 우리 저기 중조 고조 할머니 땅이 무남동료 중조 할머니한테 내려가 가지고 그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 양자를 들여서 재산을 다 남겨주고 일부는 고조 할머니를 줬는데 그 중조 할머니가 고조 할머니 딸인 친조 할머니 줬는데 친조 할머니가 40에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그리고 우리 친할머니가 장남이 친할아버지가 23세 돌아가시니까 그 유복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내려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107세인데 그 아버지가 6남매가 우리 딸들이 넷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고조 할머니의 땅이 우리 만평이 다른 양자가 한테 준 것은 다 팔아먹고 가버렸고 나머지 그것이 뭐 산소도 있고 그러겠죠. 뭐 연료비도 있고 그 땅 속에는. 그런데 그것이 만평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지금 6남매 중에서 딸 넷한테도 이게 지급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뭐 거기에 농가축도 있고 그러나 봐요. 이제 거기 관리한 사람들이 했던.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팔아먹지 마라 이렇게 조상이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다 없애버리고 다 뭐 그런 것보다는 안 살아도 기본으로 갖춰져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하는 건 난 좋다고 봐요. 일가구 일제까지 죽이면은 146채 가진 놈들이나 잡아서 200채 300채 부동산 투기한 놈 죽였지 뭐 한 주택 가진 것도 이건 너무했다 싶어요. 이건 문재인 정부가 일 잘해놓고 왜 떨어졌습니까 윤석열한테. 그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기본적인 한 사람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슨 그 갖다가 없애고 뭘 한다면 그 되겠어요. 거의 비상식적이지. 김 장관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대비해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 가구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네가 안 살면 다 갖다가 뭐 어쩌다 하고 이렇게 세금을 내면은 뭐 이재명 정부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잘한다 하니까는 뭐 일가구 2주택까지 갖다 죽이려고 드네요. 보유세와 관련해서 투기성 자본에 대한 강력한 대응까지 포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 대상이라고 언급했는데 우리같이 다 50년 된 낡은 주택 뭐 조그마한 주택이에요. 뭐 그런 것도 그 뭐 고가 주택으로 갖다가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우리 딸이 보고 엄마 이것도 강남에 46년 살았던 50년 된 주택이 고가 주택에 분류됐어 이러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평수도 안 커요.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시 절세 수단으로 꽂히는 장특공제 개편을 언급했다. 현행 법상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 거주 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고가주택의 1가구를 장기 보유하면 절세하는 똘똘한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우리는 46년째 누가 팔라도 팔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돈 많이 준다는데 안 팔았어요. 부모나 마찬가지로 내가 돌담 쌓고 그렇게 가꾸면서 살았는데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그건.
그는 장특공제는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월급쟁이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이것은 공산당이나 한 짓거리죠. 공산당이 그러면 국가에서 공산당한테 다 평균화 시켜서 똑같이 봉급주고 똑같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하지. 집 한 채 가진 놈까지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공산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열심히 번 놈은 더 많이 벌고 작게 벌면 작게 쓰는 것인데, 그러면은 146채 가진 건 너무했다. 다른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이 차지했지만, 그러면 1가구 1주택까지 이런 것은 과다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값 불패 신화는 서울집 필요 없어도 지방에선 전세를 살고 서울집을 사는 극단적 불균형 현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고려의 종합대책을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같이 서울서 46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11년 전에 완도로 기촌할 때는, 기촌한 사람이 많이 실패를 보고 다시 서울로 가는데 집을 없애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살아보고 좋지 않으면 다시 가겠다. 그래가지고 물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뭐 외부 사람들 별 차단해버리고 우리 일만 열심히 하고 땅 파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재미에 빠져서 뭐 공기도 맑고 여기가 서울보다는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 싶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언제든지 갈 집을 내버려 두는데 그걸 갖다 없애라면 안 되겠죠. 그건. 다만 세부담 강화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나타낼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결국 절세 가격 산정의 기본 페이스는 집값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하향 안정화를 추세를 이룬 게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제 개편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 병목 현상 우려에 대해서도 초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또 다른 형태로 초단기 공급체 준비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서 공급하거나 늘어가는 1인 가구 대상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초단기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이 상가들이 공실이 많아요. 공실이 많고, 그러니까 주택이 말고 상가를 살려고 해도 공실이 많고 나가지 않으니까 주택으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몰리는데, 이런 것도 근데 또 다음에 뭐 애도 안 낳고 무슨 인구가 소멸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인터넷이라든지 시장에 안 가고, 우리도 뭐 택배 시키면 서울에서 살 때하고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오니까 시장에 그런 거 기름값 비싸고, 그래 우리는 읍내 나가려면 한 21km 정도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 봐야는 택배를 하면은 요즘은 시키면 금방 와요. 그 다음날 오니까. 그러니까는 뭐 상가가 필요 없다는 소리죠. 지난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돼 전월세 시장의 상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도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크게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름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거예요. 1가구 1주택밖에 갖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흔들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불행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냥 노후에 갖고 있던 집 46년째 50년 60년 갖고 있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는 토지 거래 허가제 문제는 지난해 강남 3구 용산구에 대해서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커서 현재 정부는 해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 정책을 미루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정책을 잡으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갖다가 뭐 집어 올리고 그냥 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까지 끌어내리겠다. 강남 죽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어 다만 토지 거래 허가로 인한 민간 정비 사업 영향에 대해서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민한 대책이 필요하고 민간 사업 정비 속도를 낼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들이 정치를 잡아내놓고 왜 1가구 2주택까지 이 짓을 시키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현황과 관련해 강력하게 말했는데, 중요한 건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제 1가구 2주택 가진 사람 보유세 때문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지만 1가구 2주택까지 잡아 흔들면 곤란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2월부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돼 현상적으로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제 금융 정책이 동원됐을 때 집이 사는 집으로서의 기능으로 자리 잡으면 적정 수준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 미디어 시대 초고가 1주택도 보유세 인상, 구윤철 주택 보유하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난 기사에 대해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에 내가 서울 갔다 오면서